처음으로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서 사이즈는 127에 170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좀 밀리미터죠. 그리고 도료는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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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아트보드는 4개. 우리 엽서 4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색상 모드는 CMYK로 작업을 할 거고요. 레지스터 효과. 자, 이거 해상도죠. 해상도는 300dpi로 놓겠습니다. 300dpi보다 떨어지게 되면 해상도가 안 좋아질 위험이 있으니까 300dpi 혹은 그 이상으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좀 이제 필요한 창들이 있어요. 자, 이 모든 창들은 지금 여기 제가 꺼내놨죠? 이 창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윈도우에 가시면 이 창들을 꺼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 이 분판 미리 보기. 분판 미리 보기는 여기 있죠. 분판 미리 보기. 그리고 밑에 특성. 특성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견본 여기 있고요. 색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획을 좀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할 건데 획 좀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여기 꺼내 놓겠습니다. 일단 좀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패널 아트보드 먼저 확대를 해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그려 놓을게요. 이 사각형을 이제 면에다가 검은색을 놓을게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리소그래피에는 검은색만 색을 읽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검은색으로 면에다 색을 칠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각형 그려 놓을게요. 삼각형 쭉 확대를 하고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까지 원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견본 라이브러리 그리고 색상 책에 보시게 되면 DIC 컬러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컬러 창이 쭉 뜨게 됩니다. 색상 칩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우리는 뭐 다른 컬러 칩으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긴 하겠으나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이제 DIC 컬러 칩으로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금 면으로 되어 있죠? 면 안에다가 색상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색상은 각각 도형마다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해서 넣어 보려고 합니다. 예, 사각형은 파란색으로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파란색 이 정도 색깔로 지정을 했고요. 삼각형은 붉은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요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은 노란색 계열로 선택을 할게요. 원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색상들은 이 견본 패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색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색상 값들이 필요하게 되면 저는 이 견본 패널을 찾아서 여기 있는 색상을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혔습니다. 자, 이걸 왜 입혔냐? 왜 DIC 컬러칩을 가지고 색상을 입혔느냐? 자, 이것은 CMY 컬러와 이 혼합 색상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칩을 이용해서 색상을 입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꺼내놨던 패널들을 좀 활용하게 될 텐데요. 분판 미리 보기에 보시게 되면 중복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곳에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박스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화면이 깜빡거리죠. 이게 출력하게 됐을 때의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인디자인 이렇게 2가지 프로그램은 포토샵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일단 겹쳐 찍기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색상 출력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판 미리 보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CMYK 눈 들어와 있고요. 청록 눈 들어와 있고요. 자홍 눈 들어와 있고 노랑 눈 들어와 있고 검정도 눈이 들어와 있네요. 요것들을 쭉 다 끕니다. 꺼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에 전혀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색상 칩들 우리가 선택한 요 세 가지 색상 칩들이 여기 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꺼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을 껐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가웃입니다. 자, 겹쳐져서 얘가 올라가 있으니 이 안쪽에 이 실제로 삼각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라인이 가져 있는 거. 삼각형의 형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오브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색을 칠할 때도 이 주황색이 여기 끝까지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칠해진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파란색 확인해 볼게요. 자, 파란색 역시도 여기에 파란색만 남아있는 거죠. 파란색만 눈을 남겨놓고 봤더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던 삼각형이 사라지면서 있었던 자리가 뻥 하고 뚫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너가웃이라고 할게요. 너가웃. 자, 근데 너가웃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너가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 밑에 보면 특성 있죠. 여기에서 중복 인쇄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된 것처럼 사각형 파란색 그냥 온전히 다 잉크 다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삼각형 다 뿌려놔. 그래서 이 겹쳐지면 이 색상이 혼합이 될 거야 라고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 여기 원도 같이 진행해 볼게요. 얘 역시도 7 중복을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주황색과 노란색이 만나서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혼합되는 색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면만 되느냐, 면에만 되는 설정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면에만 색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에다가도 한번 색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색상 보시게 되면 이 속성에서 획을 클릭을 해봅니다. 획을 클릭을 하고 어떤 색상을 넣어볼까요? 노란 색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획이 너무 얇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죠. 우리 과감하게 한 20 넣어보겠습니다. 20으로 놨고요. 얘는 삼각형은 색을 좀 바꿀게요. 파란색,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 선이 생겼죠. 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특성에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 중복, 인쇄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 했더니 면과 선이 겹쳐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자, 선 중복 인쇄를 클릭을 했습니다. 오브제를 선택을 하고 특성에서 선 중복 인쇄를 선택을 했어요.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셨죠? 이렇게 가능하다. 분판 미리 보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만 남겼고요. 빨간색만 남겼고요. 파란색만 남겼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대신 우린 이 세 가지 색상만 사용을 했지만 색상이 겹쳐짐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색상의 값들이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색상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색상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이 면 색상과 선 색상들 전부 다 현재 100%씩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이 색상을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50%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0%로 만들었고요. 또 복사를 하나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절반 정도 크기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여놓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30%로 줄였습니다. 30%로 줄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끄집어 내놓고 크기를 좀 줄일게요. 줄였고요. 얘는 좀 선을 좀 줄여야 되겠다. 선을 10으로 줄일게요. 10. 얘는 선은 한 15 정도로 줄여놓고요. 얘는 역시 이 면 색깔하고 선 색깔 모두 다 아니구나. 선 색깔만이구나. 선 색깔만 50 줄였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더 갖고 와서 줄일 거예요. 줄이고 나서 이 선은 10포인트로 줄여놓고요. 얘는 어딨죠? 30으로 줄여놓을게요. 이게 약간 회색 느낌이 나게 색상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얘는 이 정도로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얘도 역시 50%로 놓겠습니다. 자, 노란색은 가만히 있고 지금 선색상만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 색상을 좀 더 연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는 확 30 너무 약하네요. 한 60 정도로 할게요. 60. 얘는 20.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상이 굉장히 연해졌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7중복도 되어 있네요. 얘는 7중복을 빼버릴게요. 심지어 7중복을 뺐습니다. 그리고 얘는 100%였는데 한 60%로 연하게 색상이 좀 바뀌어 보이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도 70 할게요. 이렇게 얘도 30 이렇게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도가 좀 별로긴 하네요. 얘네들을 우리가 겹쳐지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아보았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농도를 가지고 색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면과 선 모두를 이용해서 중복 인쇄, 이렇게 겹쳐찍기인 거죠. 겹쳐찍기가 가능하구나. 그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몇 가지를 더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얘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고 선을 아예 40 놓고요. 변화가 되는 게 좀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복 인쇄 안 하고 선만 얘만 잠깐만요. 얘가 짠 위로 올리고요. 변화가 눈에 보여야지 수업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짜 놓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겹쳐찍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판 미리 보기에서 자, 눈을 뺐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또 붉은색 계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이 놓여졌을 때 겹쳐찍기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색상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판이고요. 두 번째 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네, 사각형을 그리고 좀 색상이 되게 연하게 들어갔네요. 다시 100%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애들을 잡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만들게요. 이 정도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위치를 이렇게 배열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라데이션도 가능합니다. 분판이 됩니다. 자, 얘는 우리 그레디언트를 꺼냈잖아요. 자,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색상이 이 색깔인데 얘를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넣고 검은색을 뺄게요. 이렇게 했고, 자, 얘는 90도로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 친구를 잡고요. 똑같이 얘를 잡고 180도 할까요? 180도. 마이너스 90도구나. 마이너스 90도를 선택을 할게요. 얘는 아까 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얘는 뭐라죠? 90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들이 선 중복 인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다 중복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만 좀 이걸 해볼게요. 빨간색이 여기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지나 확인해 볼게요. 자, 파란색만 남아있을 때, 자, 빨간색만 남아있죠. 그리고 노란색만 남아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라데이션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원을 다시 가져올게요. 자, 여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맨 위로 올렸고요. 얘는 7 중복인쇄 지금 설정해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요거 바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 방사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사형 이런 식으로 방사형을 해놓고, 방사형도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외곽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외곽은 선으로 선택을 하시고 선 역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얘도 방사형으로 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선택 잡고요. 잡고 빨간색 계열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선 중복은 하지 않을게요. 선은 중복하지 않고 이렇게 안에만 면만 중복 인쇄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만 남겼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은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노란색이 나오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꺼내놓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약간 포토샵에서 쓰는 것처럼 이제 효과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여기에서 이제 하프톤 효과 같은 것들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프톤 효과 넣었고요. 하프톤 효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최대 반경 12로 해갖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아무래도 저기 하프톤 효과에 선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획은 색을 없애주겠습니다. 색을 없애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45도만 돌려볼까요? 45도 돌려서 놓여졌을 때 7중복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7중복, 얘도 7중복. 자, 이렇게 하프톤 효과를 가지고도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 좀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프톤 효과하고 일반 선이랑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프톤 효과가 아니라 여기에도 파란색 선택하고요. 한 14 놓고요. 얘도 14 파란색 놓고 14 얘도 그냥 같이 14 할게요. 14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딱 4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을 열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기 배경에다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꺼냈고, 자, 락 걸린 거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모드 회색 색상 값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요. 자, 이미지에서 모드 보시게 되면 이중톤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일 톤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된 색상 값들 DIC 164 그리고 DIC 565 그리고 DIC 579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사용했잖아요. 자, 이 색상을 포토샵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꺼내서 요 이중톤 옵션에서 이 유형을 단일 톤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색상 책에서 DIC 색상 안내를 클릭해 주시고 164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DIC 164 칩으로 한 가지 이 색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중톤으로 하게 되면 색상 칩 하나를 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노란색을 했으니 이번에는 색상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565 좀 레드네요. 레드 말고 579 요걸로 할게요. 579 색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되게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요 색상 칩 선택을 했잖아요.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커브를 가지고 색상을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혼합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혼합이 되는 건지.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아이고, 너무 심하게 했네요. 잠깐만요. 약간 푸른기가 돌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색상은 오직 두 가지 색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데스크탑에서, 저는 데스크탑에서 인어공주라고 색상 칩을 이용한 인어공주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로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와서 저 파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꽤 커졌죠. 저 앞에 이 정도. 이렇게 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돌연에 맞춰서 마스크를 좀 씌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미지 가져왔고요. 얘네들이 좀 CMYK가 선택이 안 되어져 있는데 보여지는 걸 보니 우리가 선택한 이 색상칩 컬러로 이루어진 이미지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심지어 이 이미지는 지금 두 가지 색상칩을 이용해서 듀오톤으로 이루어진 색상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노란색 계열의 DIC 칩을 제거했습니다. 했더니 이게 파란색으로 나왔죠? 얘는 다시 파란색을 빼볼게요. 완전히 사라졌죠? 노란색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나왔죠? 얘네 둘이 합쳐졌을 때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지고 오셔서 오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얘만 이렇게 놔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네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좀 활용해서 몇 가지 좀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파란색 계열이 좀 위에 올라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도 마스크를 좀 씌워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이미지 하나 갖고 올 거고요. 얘 역시도 바깥쪽으로 뺄 거고, 선을 없앨 겁니다. 취소. 선의 색상은 없애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고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뭐 하프톤 효과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도 가지고 와서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이렇게 구성을 짜보고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기서는 이 이미지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클리핑 마스크 한 거를 다 둘랑 상관없이 뭐 특성에서 칠 중복 인쇄, 선 중복 인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좀 단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을 인쇄용 파일로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확인해 봅시다. 중복 인쇄 미리 보기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거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껐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밋밋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봤고, 이번에는 파일에 눌러서 인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출력에 보시게 되면, 출력에서 인쇄의 출력입니다. 여기서 프린터기를 설정을 하지 말고, 어도비 포스트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PPD에다가는 저는 프린터기를 설정을 해놨어요. 뭐 다른 분들 혹시 PDF로 끝나는 무언가가 있다면 뭐 한컴 PDF, MS 오피스 PDF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거, 모드가 합성이 아니라 분판입니다. 분판을 선택하시면 밑에 이제 색상 값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모양이 CMYK예요. CMYK로 혼합 색상이라는 건데, 얘네들 다 꺼줍니다. 다 꺼주고, 우리는 요 세 가지 색상으로 분판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부제가 아니라, 일러스트 리소 엽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일러스트 리소 엽서라고 저장을 했죠. 네, PS 파일이 등장을 합니다. 프린터기로 연결하신 분들은 이렇게 PS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를 다음으로 열기 해서 아크로벳 디스틸러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 요거는 아크로벳 프로를 설치하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요거 설치해 주시면 확인 눌러주시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꺼줄게요. PDF 파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PS 파일을,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PDF 파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PDF 파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엽서가 4장이죠. 4장에 이거 하나, 색상은 총 3장, 12장이 되겠네요. 이런 거. 이것과 이거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12장이 되는데, 요거 빈 거 있죠? 요거 이제 색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지금 까맣게 나온 애들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 100%고요. 100%. 거의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신 것들은 100%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00%로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엽서 만들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